들을 소재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가 노인을 주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노인이 주제가 안 되더라도 노인이 만든 작품, 노인이 감독하고 제작한 작품, 그거는 출품할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출품을 하려고 하면 노인을 소재로 한 그런 작품이어야 된다 하는 게 그 제약 조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요즘에는 대학의 연극영화과나 창작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학생들이 졸업작품으로 많이 내가지고 그거를 갖다 출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은 노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었던 노인들이 이런 면이 있었네,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부분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노소와의 어떤 그 간격 차이를 갖다 좁힐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영화제 교류전은 텔 아비브라는 섹션명인데요. 텔 아비브라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죠. 텔 아비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자, 그래서 제11회 서울국제 어린이 영화제는 해외의 국제 영화제와 또 영화 관련 기관과의 협업 및 교류를 위해서 새롭게 단장한 교류전을 선보일 것인데요. 올해 2013년에 교류전의 주인공은 오버하우젠 국제 단편 영화제와 텔 아비브 국제 어린이 영화제인데요. 오버하우젠 국제 단편 영화제는 독일에서 시작됐으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1955년부터 시작됐대요. 굉장히 오래됐지요. 그래서 작은 깐느 영화제라고도 합니다. 또 텔 아비브 국제 어린이 영화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는데 2005년도부터 시작돼서 매년 지금까지 세계에서 수준 높은 청소년이나 어린이 영화를 선보였다고 하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행될 영화는 5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운 꼬마 거인, 또 보이지 않는 친구, 가려움, 나오미, 굿나잇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할 영화는 굿나잇이에요. 여러분, 굿나잇은 언제 하는 인사인가요? 아침에는 굿모닝이고 저녁 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할 때 굿나잇 하죠. 그래서 안녕히 주무세요 해야지 잘 자야 되는데 이 영화 속에는 잘 못 잡니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비가 많이 오고 폭풍이 막 치는 날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그림자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어떤 미카라는 어린 5살 먹은 소녀가 천둥과 번개가 우르르 쾅쾅 치니까 잠 못 이루어요. 그래서 가장 아끼는 토끼 인형을 붙잡고 자려고 하는데 그림자 유령이 나타나서 잠 못 자게 해요. 그래서 서로 막 다투거든요. 여러분, 천둥 치고 번개 칠 때 번개가 먼저일까요? 천둥이 먼저일까요? 어우, 너무 잘하네. 번개가 먼저 푸시푸시 하고 치면 그 다음에 우르르 쾅쾅 그러죠.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런 폭풍을 치는 밤이 나오는데 이 미카가 혼자 살기 너무 무서워서 토끼 인형을 꼭 붙잡고 담요 속에 이렇게 숨어있거든요. 담요 속에 숨어있는데 그림자 인형이 자기도 무서운지 자꾸 그 토끼 인형을 뺏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토끼 인형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어머니를, 치매 걸린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딸, 참 불행하죠. 오늘은 그 불행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진짜 힘들까. 그런 삶이 보는 영화를 보는 내내 저를 지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면은 어느 시점에 갇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자기 딸인데도 몰라보고 아들이 찾아가도 누구세요? 몰라보잖아요. 몰라보고 그저 아무데나 가서 자기 시점,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노출을 하고 아무데나 가서 행패 부리고 싸우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막 해서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영화 시작 딱 하면서 눈에 딱 띄었던 게 뭐였죠? 자물통이었죠. 자물통. 또 마지막 장면에 또 이제 자물통이 또 나오고 그 안에 갇혀있던 어머니가 나오죠. 치매라는 질병이 가둬놓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는 질병이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치매인이 제일 힘들게 한대요. 그리고 오히려 건강하지 못해서,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들어놓아 있으면 쉽죠. 그런데 아주 건강하면서 치매에 걸리면 굉장히 힘드는데, 이게 제 주변에서 본 사람인데요. 치매가 꼭 7, 80대 나이 먹어서만 걸리는 게 아니고 30대 초반에 치매 걸린 사람 제가 봤어요. 들어요. 수위를 만지작거리면서 앞으로 다가올 여생,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 그럴까요? 예, 그거를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눈빛 연기로 다 이렇게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할머니가 실제 배우가 아니고 실제 인물을 다큐 영화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연기 기가 막혀요. 예, 그러면서도 할머니가 배우라는 거는 강아지가 낯설어 하잖아요. 예? 실제 할머니 같다면 강아지가 덜덜 따르고 할 텐데 강아지가 낯설어 하고 하는 걸 보고, 아, 할머니가 역시 연기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그 할머님의 연기에 감동을 한 그런 또 일몰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하원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 해가 뉘엿뉘엿하여 어두워지는 무렵. 그러니까 이거는 노인들이 이제 늙어서 이제 갈 때가 다 됐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안 되겠다. 더 좋은 단어가 없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흥금의 시간 뭐 이렇게 한번 이제 써봤는데, 여러분이 아마 우리 부모님이란지 또 내가 나이가 들게 되면 노후에 무엇을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저도 이제 퇴직하기 전에 제 주변 사람들이 당신 퇴직하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보고 많은 걸 이렇게 서적을 보고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어봤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정답은 없다. 내가 아무리 퇴직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게 봐야지. 내가 퇴직하게 되면 책을 많이 읽겠다. 또는 예를 들어서 복근치를 쓰겠다. 해봐야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복근치도 한 달치인가 세 달치 끊어서 2번 하고 그만뒀어요. 시아버지는 아버님 그러잖아. 호칭. 여기 또 있고, 왜, 잠깐만 좀 한 2, 3분만 좀 참으세요. 그래서, 김종길, 이분도 2년 전에 사망했어요. 친정아버지, 김종길 술 많이 먹고 토하고 하는 그분도, 영화 배우로 있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가신다. 아까, 요즘 애들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죽잖아요. 우리는 집에서 태어나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죽을 때는 영암실 병원에 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엔 집 안방에서 자식들 다 모아놓고 유언아이면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너희들한테 많이 고생시켰다, 미안하다, 한다. 이렇게 갔던 게 오복 중에 가장 어뜸이요 웰자빙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장수이잖아요.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시죠? 83세, 86세까지 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100세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전부 다 80세 정도 되면 제대로 이렇게 건강한 어르신은 드뭅니다. 어디가 장애가 있어도 장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가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게 대가족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많으니까 어느 자식이라도 보조를 해주는데 지금은 다들 바빠서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기가 없으면 집에서 그냥 계셔야 되고
제가 보니까 이제 전문가적인 그 촬영이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꾸만 흔들리고 그렇긴 했어도 그냥 부드럽게 내용 전개가 그냥 뭐 기승전결 없이 그냥 뭐 차분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안에서도 이제 기승전결은 다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작품 첫 번째 땅끝마을 육남매에서는 이런 얘기가 아까도 요 장면에서 발견을 했는데 치열한 경쟁과 욕망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 가족을 다시 재회하니까 굉장히 행복했었다. 저는 우리가 이제 가정의 그 행복이라는 게 뭐냐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행복은 뭐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 저 이 장면에서도 볼 때도 보면은 그 어머니가 팔순장치이긴 하지만 그렇게 부유해 보이지는 않은 느낌은 가졌는데 그 가족들끼리 이렇게 그 와서 그 어울리고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부럽고 와 행복이라는 게 저런 데 있구나. 저희들이 이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뭐 행복의 기준점들이 많이 달라가지고 뭐 행복하게 보이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내면적으로 괴롭고 힘들고 그런 생활들이 많은데 이 작가는 뭐 제가 볼 때는 감독과 뭐 이런 거 다 한 분인데 아마 전문적인 감독은 아니고요. 자기 그냥 뭐 취미 삼아 내용은 다른 내용이지만 저는 공통적인 이 작품의 주제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그 늙어 버린 그 아내를 위한 그 할아버지의 그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서 경기에 출전해서 그 제주도 항공권을 상품으로 따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거기에서 저는 이 할아버지가 평생을 살아온 부인에 대한 사랑의 실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고 그 진심을 다한 그 성실성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저는 봤어요. 항공권을 꺼내든 할머니의 거친 손이 클로즈업 되면서 엔딩되는 그 장면은 할머니의 반응을 보는 우리 관객들의 상상의 몫으로 맡긴 거겠죠.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우리에게 익숙한 그 할아버지, 그 이익수 씨인가 하는 그 할아버지가 그 연기가 전혀 분식되지 않은 그 사랑의 표현이 굉장히 정감 있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 세대의 남자들은 그 감정이나 언어의 표현이 굉장히 서툴고 무지하기까지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많은 이슈들을 이 짧은 16분이라는 시간 속에 담다 보니 마지막 결론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런 정치 없이 저희들 끌고 가는 바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마지막에 갑자기 화해의 장을 마련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이게 지금 오늘 어르신들이 주로 이 자리에 오셔서 갑자기 처음 대하는 이 화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니 제가 도슨트로서 이 자리에 섰을 때 참 책임감과 뭐라 그럴까 그런 것도 좀 많이 느끼는 그런 영화였어요. 지금 제가 이 생각에는 어르신들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사에서 황혼, 재혼 또 한 문제는 우리 청년층의 어떻게 결혼, 경제적 문제를 앞에 둔 결혼 문제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아마 이 감독님은 1997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청년 감독이다 보니 아마 그 내면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되고 있는 퀴어 문제, 그러니까 성소수자 문제를 아마 제일 크게 담고 싶었던 욕심인 것 같아요. 예, 그것만 담기에는 조금 힘이 부대꼈는지 여러 가지로 또 두 가지 정체를 같이 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성소수자 문제가 지금 진위와 요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만은
짧은 시간 속에 지금 마니아 김밥하고 막걸리가 나오죠, 그죠? 결론은 우리가 그래요. 막걸리와 마니아 김밥은 쌀로 만들어졌다고. 결국 우리 결혼이라는 제도는 결혼 상대자가 남자, 여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결혼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은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제 그래서 이 영화에는 비춰지진 않았지만 정말 저희 자녀들을 보면 이건 단편적인 거죠. 저도 자녀들은 묻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부부가 살고 자녀들은 다 나가 살고 있죠. 그런데 물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추후에 사후에 어떻게 관리해 줄 건지라는 묻는데 각자 한마디로 아버지 때 거는 아버지가 정리하고 갔어요. 저희가 가지고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게는 가장 소중한 기념품들, 사진, 표창, 이거 얼마나 많이 사회에 기여하고 공유하면서 저는 잘 그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그 앨범 그 수많은 것들을 자녀들은 보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무언가를 좀 그래도 남기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복지관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영상으로라도 남겨볼까, CD라도 남겨볼까, 가장 좋은 걸로. 저보고 저희 집에 여러 가지 작품도 있습니다. 소중한 건데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데 자녀들이 보면 아버지 때 정리하고 왔어요. 저걸 다 관리하려면 지금 사람들 박물관 하나 지어주고 가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저희 단편적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공유되는 부분은 저는 이런 어떤 소리 어르신들이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정말 웰다잉을 하고 웰리빙을 누구도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도 마지막인데 저는 지금 병원에서 현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봉산 차원에서 뭐 가까운 데 있어서 병원 사는데 거기에 가면 저희 병원이 그 어르신들 신경과 정형외과 이것이 다 어르신들이라고 하는데 거기 오신 분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7, 80, 90이 이렇게 그러는데 퇴원하시는 걸 꺼려하세요. 왜일까요? 병원에 오래 있으면 아니. 근데요. 저는 살면서 사실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 어머니가 두 분이었고, 어머니 한 분은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제가 그 전목이었을 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한테는 제가 그 사랑한다는 얘기를,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다는 얘기를 그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한 두 번인가 그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 하게 된 동기가 제가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마지막에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또 부모님하고 부모님한테 그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 본이라기보다는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와서 그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를 했고, 그 마지막에 그 연일 누워 계시는 어머니 들어서 얼굴 파묻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와, 나도 한번 잘해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능하면 집에서 입지 않고 그 길거리에서 주우려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시더라고요. 호주머니에다가 유언장을 하나 넣고 다니면 된다고. 그래서 호주머니에다가 유언장에 그냥 화장해 주십시오. 그냥 화장해 주십시오 하고, 약간, 요새 화장하게 되면 아마 정부에서 돈을 줄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호주머니에 넣지는 않아도, 유언장에 그냥 화장해 주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쓰고 다니면은, 나중에 시신을 처리를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 사전 요양서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신 기증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존경스럽습니다. 각본과 감독은 샤니 로즈이고 28세이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텔아비브 대학에서 영화와 TV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고 졸업작품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학창시절에 카운트 마마와 초상화를 제작하였고 또한 세계 여성 영화제에서 애리조나와 미국에서 수상하였습니다. 또 애리조나에서 최고 학생 영화 부다페스트 무비 어워드에서 인정받은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는 스페인의 유명한 영화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멜로드라마를 보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2년 전에 마르카 할머니와 레슬리와의 지낸 이야기를 소재로 이 영화를 만들어서 또 이들에게 영화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 지원 프로그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서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또 관련 기관들을 방문해서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보행 보조기 기존 제품들에 대한 점검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이 파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된 사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그 시제품을 다시 실제 지급이 될 그런 노인들께 한번 탑승을 해보라고 시승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다시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행 보조기 완성품을 제작해가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행 보조기를 설계하고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가공 및 조립을 통해서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각 단계에서 학생들이 보여주는 정성과 열의 같은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감동을 주는 그런. 도순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낙엽도 다 떨어지고 입동도 지나니까 바야흐로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물어 가고 있는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가 뭘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권순열 선생님께서 그동안 촬영해 두었던 우리의 활동 자료를 편집해서 동영상 자료를 만드셨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새로운 회원들이 대거 영입돼서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심으로써 도순투 동아리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죠. 양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질적으로도 큰 향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원들의 유대관계가 돈독해졌고 도순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은 어떻게 설계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움이 없는 봉사활동은 지속성이 없지요.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이미 놀자클럽 대장도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우리 모두가 영어 전문가 경지에 도달하도록 끊임없이 정진합시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곳은 언제나 지루할 뿐입니다. 자체 프로그램으로 연습도 하고 때로는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강의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우수한 인재 영입에 모두 힘쓰시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동아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욱 분발합시다. 감사합니다.